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과학 내용 중에 일과 에너지 단원에 있는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도구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구가 어떤 게 있죠? 지뢰, 도르래, 축바퀴, 빗면이 있죠? 이 네 가지 도구를 왜 사용할까요? 물체가 그냥 들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힘을 덜 주고 도구를 써서 좀 더 가볍게 옮기고자 하기 때문에 도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칠판 보시면 도구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가 중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중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옆으로 간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왜? 왜냐하면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들어 올리고 옆으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일의 양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힘은 F 곱하기 S 할 때 힘과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방향인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요. 중력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보다 좀 더 힘을 적게 쓰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에요. 마찰력은 다른 방식을 써야 되죠. 마찰력을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나뭇바닥이 있는데 얼음바닥을 쓴다든지 고무바닥을 얼음바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 기름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찰력을 줄이지 도구로는 마찰력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중력을 줄이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큰 힘 곱하기 작은 길이는 작은 힘 곱하기 큰 길이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바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물체를 드는데 힘이 크게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수직으로 들어 올리니까 이동하는 길이는 작겠죠? 근데 도구를 쓰면은 내가 좀 많이 움직이더라도 힘을 적게 들여서 아무리 약한 어린이라도 아니면 내가 땀을 좀 덜 흘리더라도 좀 작은 힘으로 물체를 움직이고 싶을 때 도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물체의 무게입니다. 작은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저기서 나온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죠. 그러면 저 작은 힘은 뭘까요? 네, 도구를 썼을 때 내가 주는 힘이 되겠죠. 도구를 썼을 때 줘야 되는 힘. 그것이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큰 길이는 뭘까요? 도구를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지뢰를 써서 이만큼이 움직였다. 빗면을 써서 좀 더 긴 길이를 움직였을 때 이동거리가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보다는 길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예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예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을 통해 물체를 끌어올리고 있다. 빗면의 길이가 10m이고 높이가 5m일 때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 물체를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이니까 이게 뭐죠? 내가 주는 힘이 되겠죠? 이게 그럼 내가 주는 힘이니까 작은 힘이 되겠죠? 이 작은 힘이 40N이래요. 그러면 우리 공식 바로 쓰고 시작할까요? 큰 힘 곱하기 작은 길이는
작은 힘 곱하기 큰 길이다.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작은 힘이 40N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길이 보시면은 10m, 5m 있죠? 뭐가 길어요? 10m가 길죠? 그래서 큰 길이 10m 여기다가 넣고요. 5m가 작죠? 5m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하나 안 나왔네요? 그럼 그게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해보면 어때요? 400이니까 x는 80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때요? 뭐 숫자 몇 개 끄져 했는데 답이 바로 나왔죠? 네, 여러분 과학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근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학원이나 뭐 어떤 인터넷 강의나 학교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근데 그렇게 막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공식을 바로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가 중요하다고 적었는데,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게와 올라간 높이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1의 양입니다, 1의 양. 그래서 여기서도 예제를 보시면 어때요? 무게 나왔죠? 무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작은 길이가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죠? 그럼 이것이 1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200의 양이 400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큰 힘 곱하기 작은 길이 혹은 작은 힘 곱하기 큰 길이가 1의 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뢰와 촉박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제가 표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큰 길이, 작은 길이가 어떤 건지 같이 보면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거 곱하기 이거 했을 때 1의 양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도구별로 어떤 게 큰 힘이고 어떤 게 작은 힘이고 어떤 게 작은 길이고 어떤 게 큰 길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는 이렇게 물체가 올려지는 작용점과 받침대가 있는 받침점, 그리고 내가 힘을 주는 힘점,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네, 지뢰가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받침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지뢰고요. 그 점선은 일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뢰 길이를 A, 높이 B, C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D, E, F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큰 길이, 작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닮음을 이용하는 건데요. 닮음을 아시는 분들이야 A하고 D, C하고 F, B하고 E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 알지만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직선상에 있거나 혹은 서로 평행인 것끼리 묶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A와 D가 일직선상에 있죠? 그래서 A가 작은 길이로 쓰려면 D를 큰 길이로 쓰면 되고요. C하고 F가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길이를 C를 쓰면
큰 길이는 F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의 문제는 길이가 3개, 4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길이를 써야 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1번 길이, 2번은 2번 길이, 3번은 3번 길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쓰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큰 힘은 언제나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힘은 이렇게 지뢰를 썼을 때 내가 주는 힘이 되겠죠.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뢰 설명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고정 도르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도르래는 실이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실이 교집합 모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실이 도르래 위로 교집합 모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고정 도르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를 떠받들고 있는 실이 단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실이 무게를 고스란히 옮겨갖고 그 다음에 이 힘이 그대로 이 반대편 실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나 작은 힘이나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작은 길이나 큰 길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다시 힘의 방향이 달라지죠. 힘을 아랫방향으로 당기면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방향만 달라집니다. 이번에 움직 도르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 도르래는 실이 U자형으로 지나갑니다. 도르래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게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주어지는데 떠받드는 실은 하나, 2개죠. 그래서 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큰 힘의 2분의 1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이 공식, 큰 힘, 작은 길이, 작은 힘, 큰 길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요게 반으로 줄었는데 이거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큰 길이 2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라간 높이가 작은 길이고 큰 길이는 작은 길이의 2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르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게 내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르래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힘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도르래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도르래가 이렇게 같은 높이 있어서 실이 다 같은 길이죠, 이게. 6개가. 실의 높이가 같은 데서 출발하면 실의 힘을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보세요. 이 실의 높이가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땡기는 실 빼고. 그래서 힘을 6분의 1씩 나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도르래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죠, 이거는. 같은 높이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도르래가 실이 시작한 높이가 다르면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실의 높이가 달라지면은 이 왼쪽의 경우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제 보세요. 실의 높이를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그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 무게가 W라 했을 때 이 W를 이 실이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2분의 W만큼, 여기가 가상의 실이 2분의 W만큼 맡을 텐데, 그 2분의 W를 이제 또 어떻습니까?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또 2개씩 맡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반씩 나눠 갔고요. 4분의 W, 4분의 W.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움직도르래가 있으면서 여기서 또 힘을 또 반을 나눠 갔고요. 8분의 W, 8분의 W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같은 것끼리 묶고 다르면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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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음은 빗면이죠? 네, 다음은 빗면이죠. 그래서 빗면은 되게 쉽습니다. 빗면은 역시 큰 힘 물체의 무게고 작은 힘은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큰 길이는 무조건 빗면의 길이고 작은 길이는 무조건 물체의 높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는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나와도 낚시로 낸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무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바퀴가 있습니다. 축바퀴는 지뢰의 원리랑 똑같아요. 지뢰의 원리처럼 좀 더 많은 길이를 움직여서 힘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축바퀴도 길이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길이가 작은 축바퀴의 반지름을 작은 길이로 주어지게 되면 큰 길이는 큰 축바퀴의 반지름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작은 길이로 물체가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를 쓰게 된다면 큰 길이는 물체를 옮기기 위해 이동한 거리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길이는 무조건 두 개가 주어지게 돼요. 자, 큰 힘, 작은 길이, 작은 힘, 큰 길이 4개 중에 3개는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번이 2개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2번이 2개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힘 2개 주어지고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큰 힘 곱하기 작은 길이, 작은 힘 곱하기 큰 길이가 일회양이 아닐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1번 케이스와 축바퀴의 1번 케이스와 이 지뢰에서 다시 지웠네요. 다시 적으면 지뢰에서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2번이 아닌 1번, 3번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큰 힘 곱하기 작은 길이 그리고 작은 길이 곱하기 큰 힘 이것이 일회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번, 3번 길이는 수직으로 된 길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막무가내로 곱한다고 일회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양은 힘과 이동한 거리가 서로 같은 방향이어야지 일회양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보면서 어떤 게 큰 길이고 어떤 게 작은 길이로 써야 되는지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도구에서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힘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힘 곱하기 작은 길이는 작은 힘 곱하기 큰 길이를 통해서 이제 도구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큰 힘은 항상 물체의 무게이고 그리고 작은 힘은 항상 내가 주는 힘이 될 것인데 그 작은 길이, 큰 길이는 아까 여기서 본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뢰는 각각의 닮은 비를 이용하되 일직선상에 있거나 평행인 것끼리 보고요. 그 다음에 고정도르래는 변함이 없고 힘과 길이의 변함이 없고
음식도로에는 힘이 반이 되면서 길이가 2배가 되고, 빗면은 큰 길이, 작은 길이 이렇게 되고, 축바퀴는 작은 길이, 큰 길이 이렇게 되거나, 혹은 물체가 올라간 높이, 이것이 작은 길이, 그 다음에 당기는 길이가 큰 길이,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사실 되게 학원이나 이런 데서 1시간, 2시간 넘게 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때요? 모든 내용을 다 하고도 30분 만에 다 정리가 됐죠?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사실 네. 너무 많은 것을 말하다 보니까 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혼났어라는 분들 많은데요. 이 공식 외우고 길이를 어떤 걸 써야 될지만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되게 간략하게,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